네, 이슈 인사이드. 오늘의 시장 이슈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함께할 세 분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동근 전문가 그리고 허준식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 밖에도 또 이혜진 기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오늘 살펴볼 내용이 하나의 이슈가 되어버린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를 살펴볼 텐데요. 이슈 주제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파죽지세 SK 하이닉스 상승 기세 얼마까지 이어갈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SK 하이닉스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 신고가 갱신을 밥 먹듯이 하면서 놀랄 일이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2012년 7월 25일 최저가가 21,100원이었고요. 지금 현재가가 46,6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2년도 되지 않아서 2배로 주가가 뛴 건데요. 그 배후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상승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이 상승 배경과 함께 흐름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SK하이닉스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연일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올해 초에는 35,550원에 장을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47,450원 선까지 오른 모습 차트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연초 대비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자면 무려 30.66%에 달합니다. 자, 특히 보시면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로 이 순매수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의 순매수 규모를 좀 보자면요. 4,950억 원 규모로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를 사들이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SK 하이닉스 가장 많이 외국인이 사들인 주식이다라는 점까지 좀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같은 것은 그 상승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먼저 양호한 반도체 업황이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증시에서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일 상승 흐름을 경신하고 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개별적인 M&A 이슈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달 30일에 미국의 바이올린 메모리 PCI 익스프레스 카드 사업부를 SK 하이닉스가 인수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었고요. 자, 그리고 최근 지난 5일에는 소프텍사의 펌웨어 사업부 역시 인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둘 다 보시면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자, 그러면서 이렇게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인수에 좀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디램 위주의 좀 사업을 주력하던 것에서 이제는 낸드 플래시 부분까지 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디램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고 또 이와 더불어서 낸드 플래시 그 M&A 업체 인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불을 지피게 됐다라는 흐름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증권사에서는 디램 시장 업황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허준식 해설위원님, 일단 장기적으로 봐도 호황을 이어갈 것으로 보시나요? 네, 일단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이제 MS부터 좀 살펴드리면요. 1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28억 달러, 점유율은 이제 28.2%로 삼성전자가 35.5%인데 전자에 이어서 이제 2등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이제 작년 4분기에는 2등이었었는데 따라잡은 것이지만 그래도 2, 3위는 뭐 거의 MS가 28%대와 똑같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디램 쪽에서는 이렇게 삼성이랑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3강 구도로 가고 있고요. 이들의 공급량 변동에 따라서 이제 단가가 움직일 만큼 뭐 수요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공급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장이 됐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도 예전보다는 상당히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황은 오늘 IBK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업체 간의 공격적인 증설만 없다 그러면 호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PC용은 좀 둔화된다고 해도 워낙에 이제 모바일 쪽이 좋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PC 디램과 더불어서 이 모바일 디램 쪽에 있어서의 호황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서 증권사 시각 정리에서도 나왔지만요. 최근에 좀 행보에서 눈길을 끄는 것이 낸드 플래시 업체들 인수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동근 전문가님, 이 같은 움직임을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낸드 플래시 시장 전망은 어떤가요?
예, 일단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D램의 그 출하량 변동이 이전에는 이제 PC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서는 막 50%씩 이렇게 증가가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 뭐 PC 시장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좀 어떤 성장보다는 보급률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완료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안정화 단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D램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출하량 정도 이렇게 변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잠시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D램 수급률 변동성 감소 국면, 뭐 영업이익 D램 수급률 이렇게 해서 그림이 첫 번째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그림에서 좌측 쪽을 보시면은 빨간 거는 이제 주가가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나 지금 영업이익 자체는 한 1조 원대 분기당 요 정도 수준에서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램 수급률을 본다라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약간 이제 공급 우위의 시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변동성이 상당히 이제 감소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제 먹거리를 찾아야 되고 약간 이제 앞으로 이제 전망성이 있는 쪽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최근래 들어서 이제 하이닉스가 소프트텍의 펌웨어 사업부 인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 바이올린 메모리 이쪽에 뭐 사업부를 인수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하이닉스가 상당히 이제 작년도 말까지도 좀 고전을 했고 고민을 했던 부분이 낸드 플래시 쪽이 되겠습니다. 이 낸드 플래시라는 것은 이제 비휘발성 메모리 쪽이 되겠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전원이 꺼지게 되면은 데이터가 전부 다 제거가 되게 되죠. 근데 낸드 플래시 쪽에서는 이제 전원이 꺼지더라도 데이터가 그대로 저장이 되는 쪽인데 우리가 이제 쉽게 보시면은 그 USB라든지 그 다음에 저장 장치 쪽에 이제 들어가는 쪽인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그동안 이제 그 부분을 대체해서 왔다라면은 쓰기 읽기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쪽이 이제 부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낸드 플래시 쪽이고 이게 SSD 시장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가정용 보시면은 조금 고급 사양을 쓰고 있는 쪽은 HDD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쪽에서 SSD로 아마 바꾸었을 거를 이렇게 보는데 그쪽을 이제 하이닉스는 좀 밝게 봤던 거죠. 지금 SSD 출하량을 본다라면은 2018년 정도까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SSD 쪽에 들어가는 낸드 수요도 동반해서 이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하이닉스의 그 비메모리 쪽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낸드 쪽의 강화라든지 이런 쪽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망이 밝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의 결정이 어느 정도 좀 현명했다라는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 디램 시장 이제 삼각구도로 가는데요. 이 올해 하반기에 보니까 아이폰 6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좀 수혜 기대감이 벌써부터 좀 반영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이 애플향 모바일 수요 어느 정도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지도 살펴주세요. 예, 지금 이제 아이폰이 지난 6월 2일부터인가 개발 제의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뭐 출시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돌았습니다만은 지금 독일 쪽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한 9월 9일이 가장 출시일이 맞는 것 같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아이폰 쪽에 그러니까 애플 쪽에 지금 하이닉스가 D램이 한 30% 정도 매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낸드 매출이 한 4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아이폰 6가 출시가 된다라면은 이번은 이제 뭐 저도 언론 보도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번 애플 아이폰 나온 것 중에 가장 어떤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한 6,600만 대 정도 지금 팔릴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화면 구성 자체가 이제 대화면으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이폰 쪽에 들어가는 메모리도 한 1기가에서 2기가 정도로 해서 높아지게 된다라면은 하이닉스 쪽의 매출 구조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그림을 잠시 보시면은요. 아이폰 6 시리즈 올해 6,600만 대 판매 예상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아마 요 부분은 필연적으로 하이닉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영향력 강화 이런 쪽인데요. 사실 이제 그 그림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판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제 중국 쪽에서 영향력이 조금씩 꺾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약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영업력 자체를 중국 시장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 아이폰 6 쪽에서 납품이 늘어나게 되고 스마트폰 쪽 중국 쪽의 업체들이 약진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6,600만 대를 돌파할 수 있느냐 이런 예상치에 부합하느냐도 굉장히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6로 좀 바꿀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실적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참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요인들이 많은데요. 허준식 해설위원님, 실적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가장 최근에 오늘 나온 IBK 투자증권 거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분기에 하이닉스가 이제 매출이 좀 정체됩니다. 작년 대비로는 1%가 증가한 3조 9,660억이고요. 전망치가요. 영업이익은 1% 감소한 1조 1,00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연간으로는 매출이 16조 5,300억, 그래서 한 17% 늘어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45% 증가한 4조 9,120억입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조금 다른데요. 2분기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조 1,112억 정도에서 아주 살짝 감소입니다. 0.2% 정도 줄 것 같고요. 연간 영업이익 전망은 33%가 늘어난 4조 4,999억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도 한 4조 5천억대로 나오고 있는데, 이익 모멘텀이 조금 수그러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래도 이제 올해까지는 주가가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실적 전망치까지 짚어봤는데요. 문제는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앞서서 허준식 해설위원도 주가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자세한 좀 여의도 시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대체로 좀 매수로 제시를 하고 있고 목표가도 높이고 있던데요. 이혜진 기자 자세한 시각 살펴주시죠. 네, 증권가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시각을 유지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잇따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보시면 특히 외국계 증권사인 JP모건이 최근에 목표 주가를 19%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목표가 56,000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자, 이 근거로 두 가지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램 시장이 지난 95년 이후 최대 호황기로 접어들었다라는 점을 첫 번째 근거로 또 잡고 있고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계속해서 지금 매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주가는 좀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점을 또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자, 증권사별로 좀 더 구체적인 전망과 또 목표 주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좀 목표 주가 올려잡은 그런 증권사들이 좀 많은 편인데요. 일단 하이투자증권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 여전히 싼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목표가 56,000원으로 최근에 상향 조정했고요. 자, 그리고 IBK 투자증권 역시 오늘 아침에 목표 주가를 55,0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자, 또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낸드 플러시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대증권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반기 중에 순현금 상태로 진입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좀 배당금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가 5만 원 선으로 잡았다는 점까지 함께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증권사들의 장밋빛 전망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외국계 증권사 JP모건이 목표가를 19%나 상향 조정했다는 점도 눈에 들어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허준식 해설위원님, 위험 요인이 없을지도 참 궁금합니다. 앞서서 이익 모멘텀이 조금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가 계속 신고가 경신인데 지금 매수 가능할까요? 네, 일단 그 리스크 요인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그 제품별로 매출 비중을 보면 지금 그림 나가는데요. 올해 이제 1분기 그 기업 설명회 자료에서 갖고 왔습니다. 하이닉스는 매출 80%가 이제 디램에서 나왔고요. 낸드에서 한 17% 정도 있고 기타가 3%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보신 것처럼 일단 하이닉스는 그 시스템 LSI가 크지 않고요. 또 SSD라고 해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쪽도 현재로서 좀 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약점을 보완하려고 여러 업체들, 특히 낸드 쪽 그 설계 업체들을 인수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잘 시너지가 나는지는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기대감들은 좀 잘할 수 있겠다라고 좀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단순하게 이제 주식은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이닉스는 이제 올해 순익 전망이 한 3조
5,7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펄을 10배 준다고 하면 시총이 그대로 한 35조, 36조는 가능하다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많이 오르면 한 5 내지 한 최대 한 10% 정도까지 더 상승할 수 있는 룸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 주가가요. 그리고 1분기가 워낙 잘 됐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이제 이익 전망을 높이면서 주가도 목표 주가도 높여잡고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2, 3분기 지나가면서 글쎄 실적이 이제 예상보다 좀 잘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뭐 릴레이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충분히 이제 따라가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여지는 남겨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5%에서 10% 추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신 그 약점으로 꼽히는 비메모리, 낸드 플래시 분야에 있어서 M&A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로 또 나올지, 실적이 어느 정도로 좀 개선이 될지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증권사들이 56,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싸다고 하는데 의견에 좀 동의하세요? 예, 일정 부분은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슈를, 하이닉스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리스크 요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이닉스가 아주 저평가됐을 때 바닥권에서 이런 이슈가 이제 다뤄졌으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좋죠. 좋은데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부담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D램 수요, 낸드 업황 이런 내용들은 거의 다 긍정적입니다. 지금 뭐 영업이익 뭐 한 1조 원대 남짓할 것 같아요. 2분기 전망도. 그 다음에 이제 D램 수요 같은 경우는 이제 XP가 4월 달부로 이제 종료가 됐으니까 PC 교체 수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고 약간 미진했던 낸드 업황에 대해서는 또 뭐 업체 인수라든지 그 다음에 SSD 수요 증가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커버할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주식이라는 게 항상 무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20일 이동 평균수 나오고 지난주 종가하고 대비해서 본다라면은 지금 주가가 한 7% 수준 정도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우리 항주들 같은 경우는 20일 이동 평균수 나오고 빠지고 올라가더니 간에 한 5% 이상 벌어지게 되면은 그 이격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들어있기 때문에 방송을 청취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나치게 뭐 공격적인 매수 전략보다는 눌림 구간을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목표 가격에 대해서는 저도 이전에 제가 추천드렸을 때는 이 내용 전에는 4만 원 정도 제가 봤었거든요. 이게 돌파를 했고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목표 가격은 보되 단기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는 가격대는 한 4만 5천 정도 와야 메리트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가격 46,000원대인데 지금 기대가 선 반영됐다는 점이 그나마 좀 리스크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두 분의 시각이 조금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리스크 요인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서 주가 전략을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에 대한 세 분의 말씀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 인사이드 함께 살펴봤습니다.